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장한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올 한 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네 오늘 민혁 쌤이랑 이렇게 둘이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또 색다른 기분이네요. 저희가 원래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왼쪽에 앉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쌤이랑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까이 앉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4월 그래도 봄날은 온다. 예. 네, 봄날은 와야죠. 오고야 맙니다. 네, 벚꽃도 만개에 있고 이렇게 봄 냄새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그런 4월인데요. 코로나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취업 준비는 여러분 꼭 해야 되잖아요. 네, 다스베이더와 함께하면 여러분 든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자동차까지 이제 정비가 들어가서 이거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네,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황우식, 가명이고요. 학력은 일본 소재 대학 졸업, 일본 문학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나이가 조금 많은데요. 나이는 34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라인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라인 게임즈 등 게임 회사의 마케팅, 번역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스펙이나 경험, 역량, 자소서 등 서류 전형에서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는데 광탈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이 번역과 관련된 부분, 통역과 관련된 부분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TO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번역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서 보통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파견 계약직이나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워낙 많은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나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하고 있는 건지 뒷부분에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식 학생이 지원하는 곳이 게임 회사, 경쟁률도 굉장하지 않나요? 네. 채용 현황이 좀 어떨까요? 일단은 IT 업계, 특히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입도 채용을 하지만 사실 경력자들의 채용이 굉장히 활발한 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업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뭐 이직 그리고 커리어 패스 자체가 굉장히 뭐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 더 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신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채용을 활발하게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다른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서 정기 공채라는 느낌보다도 이 휴지 채용을 통해 가지고 이 인사팀에서 뭐 포괄적으로 다 채용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단위로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인재상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뭐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적인 측면의 그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안하면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공채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시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채용 공고가 업데이트되는 거를 좀 빠르게 반응 좀 캐치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통번역 직무 일단 통번역 직무는 제가 볼 때 항상 채용할 때마다 한 명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할 것 같아요. 티오도 굉장히 적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한두 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박 터지는 약간 그런 경쟁률일 것 같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하면 게임하면 이제 또 그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는 직무 누구나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만으로 지원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회사 지원자로서 특별히 갖고 있어야 할 만한 역량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그런 게임에 대한 어떤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강조한다면 제가 게임을 좋아합니다라는 측면보다도 게임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사업적 관점을 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네. 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우식 학생이 지원한 라인의 자소서 문항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항목이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네. 그냥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봐라. 예, 기회를 준 거죠. 네. 네, 기회를 준 건데 일단 이렇게 키워드가 포괄적으로 잡히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에서 자신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 경쟁력에 대해서 즉 역량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열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 약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번, 3번에서 강조하지 못하는 건 인성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1번에서 약간 인성적인 측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어떤 매력이라든지 네. 가치관적인 그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 같고요. 3번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관점 좀 지향하셔야 되고 네. 아무래도 조직 관점, 약간 팀의 중요한 약간 그런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우식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네, 쌤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하다. 하지만 너무 들이댔다. 너무 들이댔다. 제가 보기가 지금 18자인데 네네. 하필 또 숫자가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 자소서가. 네. 그리고 되게 열정도 있는 지원자라서 이 정도면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저는 합격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까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자소서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쌤. 오늘 20자 총평 중에 18글자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네. 또 늘 하던 거 있잖아요. 노래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사람이서 노래를 하는데 오늘은 소리 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이거 오늘 한번 해주시죠, 같이. 네. 빼면 네. 아직 그거 하기 근데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하나, 둘, 셋. 빰! 와, 여러분 드디어. 네. 이렇게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처음으로 이거 호응해 주시고 네. 이거 코로나 방지를 위한 랩도 해주셨으니까 네, 많은 취준생 한번 여러분들이 네, 기운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파이팅 또 해보시죠. 취준생 여러분들의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자소서 직무 질문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라는 라인의 질문이고요.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질문일까요? 네, 포괄적으로 이제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넓어지는 질문이라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평가자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의 판단 기준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번에서는 역량, 3번에서는 로열티. 그럼 남은 건 뭐다? 인성이다. 네. 그래서 저 같았으면 이 항목에서 인성적 키워드를 잡을 것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지원 회사와 지원 직무의 특징을 고려해서 과연 이 회사와 이 직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담아내면 좋겠죠. 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옵션일 뿐이고요. 뭐 본인의 어떤 직무에 대한 관심 계기라든지 산업에 대한 관심 계기라든지 뭐 직무적인 역량을 강조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평가자가 싫어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자소서의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목의 다른 유사 질문은 뭐냐면 성장
과정이에요. 네.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드릴까요? 안 켜졌습니다. 네. 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 내용은 요것보다 더 이제 길게 작성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의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본어 통 번역은 내 인생이다. 강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원자는. 그리고 확신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건 웬만한 양적인 측면의 노력이 없다면 절대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사실은 이 아래 이 소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 내용이 이 소제목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어 통 번역은 내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지원자에게 통 번역이 인생이 되었는지 그걸 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도 하면서 본인이 약간 이런 것들에 좀 뭐랄까 그 좋은 재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걸 잘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유사한 업무들을 하면서 그래도 크고 작은 성과를 얻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취감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통역과 번역의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성취감을 느꼈다. 그 부분을 사실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내가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용돈도 두둑히 버니까 이게 성취감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본인의 인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이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정말로 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500건이 넘게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그룹에 입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이런 업무들을 다 했다니까 거의 뭐 진짜 인생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역량이라서 나쁜 부분은 아닌데 이런 양적인 측면 말고도 본인이 이 통역 번역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스킬, 그 다음에 뭐 자기만의 어떠한 노하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 안에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지원자는 당연히 워낙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력자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평가자한테 난 양적인 측면도 많이 했지만 나만의 어떤 통역 기술, 번역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도 낼 수 있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의 왜 인생인지 그리고 이걸 인생으로서 그리고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의 모습을 같이 드러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여주질 못했고 여기서도 좀 디테일함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좀 빠진 게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들이대고는 있는데 네. 디테일하게 들이대지 못했다 이런 네. 말씀이시겠죠. 충분히 뭐 들이댈 만한 배경은 있다라는 건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수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럼 서두에서 저는 그 얘기를 타이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 번역, 특히 일본어 통 번역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진로로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아니면 어떤 직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네.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줘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뭐 과거에 연예인들 중국어 통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아주 옛날인데 네네. 2007년? 오, 그러면 지금 몇 년 전? 13년 13년 전이네요. 네, 과거에 제가 중국에서 모 연예인들의 햄버거 셔틀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걸그룹들 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가수분들. 오.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통역을 하고 이제 번역도 많이 했었는데 센스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통번역은. 네. 언어를 잘하는 건 사실 기본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통역과 번역을 요구하는 그 고객들은 그 통역하고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그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인식을 많이 하세요. 단순하게 언어를 딜리버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거를 해낼 수 있는 뭔가 비서라든지 좋게 얘기하면 비서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좀 비속어인데 어쨌든 좀 이렇게 낮게 보니 약간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통번역을 안 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일도 힘들고 말 그대로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짭짤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취감을 못 느꼈는데 네. 근데 우리 지원자는 분명히 이것도 잘했을 것이고 뭔가 통역과 번역을 통해서 나의 고객들이 자기의 사업을 이뤄내고 자기 어떤 목적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희노애락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앞부분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통번역을 할 때 통역할 때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하고 번역할 때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났다. 그런 세부적인 스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넣어주신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번역은 미친 짓이다. 네. 그 다음에 쓰는 거죠. 통번역 첫사랑. 과거에 뭐 부친의 영향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통번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다. 내가 통번역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되게 몰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권태기에 빠지다. 통번역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오. 내가 생각했던 통번역은 이게 아닌데 네. 주변 사람들과 고객들과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약간 뭐 마케팅도 한번 기웃거려 보고 약간 다른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나는 통번역이다. 왜? 나에게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 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구성적인 스토리를 네. 이렇게 희노애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제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평가자한테 예고편 효과를 주는 약간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성 방식과 이런 방법은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우리 지원자는 이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몰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내시면 기가 막히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구성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로 흥미가 생기네요. 네. 그런 소제목만 이렇게 집어넣는 것만 하더라도 이 정도 효과가 생기는데 또 사실 이걸 봤을 때 글을 못 쓰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성으로 또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우식 학생이랑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오늘 전화 통화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우식 학생 네. 맞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역시 취업 활동 계속 하고 있죠? 뭐 이력서도. 아, 네, 네, 요새 또 시국이지만 이것도 네. 이렇게 자소서 준비하고 취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네, 뭐 따로 힘드신 점은 또 없는지. 네, 역시 뭐 서류 통과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통과율이 그것 힘들죠. 네, 네. 힘드신 부분을 저희가 또 여쭤봐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여기 이제 라인에 서류 보내셨다 이제 광탈하셨잖아요. 네. 네, 서류 광탈했을 때 든 생각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본어에 특기가 있으니까 예. 그걸 살려서 그 직무로 딱 맞다고 생각해서 맞춤형으로 그 자기소개서를 나름대로 썼는데 탈락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옆에 강쌤 계시거든요. 이제 궁금한 거 좀 여쭤보시면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궁금한 점 한번 들이대 보세요.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사실 다른 그거에 대해서 뭐 송고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재능 판매 서비스. 네, 거기에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자소서에 대해서. 네,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라인이 그 IT 뭐 인공지능 그런 그 사업도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쓴 자기소개서가 그거에 맞춰져 있지 않은 듯하다라는 걸 벌써 예를 들어서 3번 항목에서 거의 입사업보부 비슷한 그 항목인데 네. 거기서 뭔가 라인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게 안 보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려면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것만 궁금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방금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첨삭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그 기업만의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고 좀 많이 반영하면 좋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사업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향후 3년 이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부분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면 일단 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란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 향후에 뭐 일본이나 어떤 뭐 일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중점 추진 과제를 갖고 있다. 네.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는 누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어에 대한 이제 통번역의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더 잘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한 다음에 방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식 학생.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궁금증은 해결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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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라인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경쟁자도 많고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떨어진 건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요. 나중에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가 남았죠? 네, 다음 각인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이 항목에 대한 글자 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소제목을 여러 개로 나눠줘서 가독성을 높여야 되는 거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통번역 특히 번역 쪽으로도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네.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잘하는 게 더 어렵고 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문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오늘은 백소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또 언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리마인드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문장 표현을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한자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이 문장을 좀 간결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어떤 거냐면 대학 재학 시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국제교육센터에서 사무 인턴으로서 20건이 넘는 이렇게 썼잖아요. 네. 대학 재학 시 외국인 유학생 담당 국제교육센터에서 사무 인턴으로 이때 해서 글자 수를 굉장히 좀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이 좀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거하시면서 좀 더 간결 명확하게 평가자한테 본인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강쌤, 올 상반기 게임업계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비대면 이제 채용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 IT 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자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화상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안한데 오히려 막 화면 보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이중턱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막 흘끼들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볼지 또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좀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할 때도 화상으로 스터디라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뭐 커닝 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면접 시나리오를 이렇게 깨알처럼 준비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저는 시나리오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틀인데 저는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물론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오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화상 면접 보실 때 절대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그거대로 읽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눈을 아래로 까는 순간 면접관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뭐 보세요? 약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평상시보다 더 짧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상 너머로 보는 면접관들은 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말을 길게 하시면 더 지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코로나19가 참 취업 이런 업계에도 참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도 잘 발맞춰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라인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탈락한 황우식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탈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자기소개서에서만 찾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계속 더 잘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취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자소서에 너무 올인만 하다 보면 그것도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자소서를 잘 쓰는 건 좋지만 자소서를 잘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약간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를 완성하시고 자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합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